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를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11월 15일 1위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현 위원, 백동윤 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위 경마 이번 주에 제가 토요 경마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로의 변수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또 월말로 이제 연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편성도 좀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 네. 이번 주 1위 경마 편성은 좀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역시나 또 주로 파악은 뭐 선결 조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비 소식도 있기 때문에 주로 파악은 뭐 필수적으로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서울 경마와 이제 부산 중계 경주는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또 일요일 날은 또 대상 경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온 기수들의 컨디션까지도 주로 파악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윤 의원, 이번 주 뭐 새벽 조교 컨디션 어떠한가요?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의 모습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를 보이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 기존에 인기를 많이 끌어줬었던 마필들보다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편성적인 강도로 본다면 서울 경마가 다소 편성적인 모습에서 좀 가벼운 모습도 있었고 오히려 부산 경마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아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일 주로의 상태 그리고 마필 컨디션 꼼꼼히 살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1위 경마는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서울 경마의 주로와 그리고 이제 부산 경마의 주로가 좀 판이하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경주 주로 여건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점을 똑같이 대입하기보다는 부산과 서울을 따로 주로의 파악을 하시고 분석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번 송암강자라는 마필, 그러니까 뛰는 모습을 보면 좀 주행이 좀 부드럽지는 못해요. 좀 성큼성큼 뛰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마필. 12번 송암강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 마필 자체는 이번에는 국산 5등급입니다. 스페이스타와 병합을 해주는데 힘이 좋았던 스페이스타와 병합을 하면서도 끝까지 밀리지 않을 만큼 근성 자체가 보강된 모습이라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고 게이트 A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의 경기라면 충분히 선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 그러니까 3번으로 게이트가 조건이 좋다라면 지난 경주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라고 보일 수 있고요. 선두권에 붙여나가는 스피드 자체도 변화가 상당히 뚜렷했었고 직선에서의 끈끈함까지. 자, 이번에는 훈련 패턴 자체도 함께 올려주면서 병합 위주의 훈련을 해줬는데 외산 4등급의 스카이 제왕과의 병합 속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지구력까지 보강된 모습이라면 강하지 않은 이번의 편성 충분히 선전 가능성은 높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초반 데뷔 이후에서는 스피드보다도 직선 탄력 위주로 뛰었던 마필이고 상대 격차가 났었던 경주도 어떻게 이거를 잡아내고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폭발적인 추임력을 자랑하는 마필이죠. 자, 4번마 볼드 핀즈라는 마필은 좀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자, 걸음의 신사가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경주 거리도 계속해서 극복을 하는 모습. 마필의 잠재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뭐 이번 경주까지도 다시 한번 좀 선전이 기대되겠고요. 자, 6번마 고집 정벌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 이 마필은 다른 마필들과는 달리 중속과 종속이 또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선두권을 나서든 어떤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하든 6번마 고지 정벌의 선전도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편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좀 씩씩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표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1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데뷔전에 선전을 했던 마필과 지난 경주 인기를 보고 의외로 졸전을 펼쳤던 마필도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경주라고 좀 평가를 하고 두 분 위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위원, 네.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 뭐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이제 4번마 용총, 7번마 금케라, 10번마 스윕 트로피 이제 3대의 마필이 이제 이번 경주에서 다시 출전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걸음의 변화를 좀 주목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10번마 스윕 트로피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체는 이제 500kg 때문에 상당히 덩치는 좋은데 아직까지 뭐 힘이 덜 찬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고개가 약간 높고 흔들리는 뭐 주행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주저하고 있는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 지난 경주에서는 단거리 1000m였습니다.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자 이번 경주가 자 늘어난 1200거리라면은 자 금케라와 용천과 이번 다시 한번 재격돌을 해본다라고 쳤을 때 자 10번마 스윕 트로피의 선전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로서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추력이 있고 그리고 신인 기수가 기승해서 이 정현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 이점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백돌 위원,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 있는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치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7번마 금케라죠. 능감 당시 때는 발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었고 무엇보다 최측 반응은 좋아서 경주 편성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데뷔 전에 용총이 빠르게 끌었던 흐름에서 선두권 가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고요. 중속감, 직선에서의 끈끈함도 좋았기 때문에 데뷔 전 이후에 힘이 차가는 모습, 지구력까지 보강된 이번 경주라면 늘어난 거리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선전이 기대가 되는 세력입니다. 예. 7번마 금케라라 마필은 주행 심사 때도 흙을 최선 맞고 뛰면서 선전했던 말이고 지난 경주도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마필이에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 여지는 있는데 단점도 약간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10번마 스윕 트로피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인기에서 좀 밀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마필의 상대 마필 어떤 마필을 지목했나요? 자 먼저 안쪽에 있는 1번마 기모아 런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도 저 걸음 변화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던 마필이었는데 선두권에 나섰는데 좀 무리한 앞선 전개를 좀 펼쳤다라고 좀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자 무리한 앞선 전개를 지난번 경주처럼은 펼칠 수가 없는 상대 마필을 만났기 때문에 심한 배만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라면은 지난 경기에 좀 아쉬움을 좀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자 4번마 용총이라는 마필이죠. 자 지난 데뷔전 당시에 자 고저스 드림이라는 마필과 선두권에서 좀 경합성 말머리를 펼치면서도 자 버텨냈던 걸음이라면 자 이번 경주에서는 단독 선행을 나선 경주 편성이라면은 4번마 용천 지난 경기 아쉬움을 좀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을 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0번마 이기현 의원은 10번마 스윕 트로피를 상대마, 1번마 기모아 런치 그리고 4번마 용총을 말씀해줬고요. 백돌 의원, 상대 마필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보는 관점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서울 주로가 좀 더 가볍게 형성이 된다면 좀 더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유리할 수 있는 마필이죠. 4번마 용총입니다. 데뷔전 당시에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직선에서는 우선은 경주를 더 뛰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힘이 붙였는지 안쪽으로 좀 기대는 모습도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어찌됐든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선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요. 물론 불안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했습니다. 다만 국산 2등급의 MJ포스와 연일 병합을 하면서 끝까지 몰고 나가는 탄력 자체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에 대한 가능성 좀 더 염두에 두고 싶고요. 자, 10번마 스윕 트로피가 직전 경주 전개적 이점을 좀 풀어내지를 못하면서 아쉬운 전개를 펼쳤는데 이현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신 것처럼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여력이 많았죠. 정현 기세의 감량 이점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초반에 너무 밀리지 않고 선두권에 충분히만 좀 가볍게 가담해준다면 끝걸음 자체는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 의원은 7번 금케라의 상대 마필을 4번마 용총 그리고 10번마
스위트 트로피 직전 경주에 이제 함께 뛰었던 마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하다라고는 하지만 두 분 위원 중에서 보면 그 이견 위원은 근케라를 후순위로 내려놨어요. 그리고 백돌 위원은 김화런치란 마필을 또 후순위로 내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백돌 위원, 김화런치를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직전 데뷔전 당시에는 좀 모래 반응이 좀 안 좋아서 좀 밀렸었고 직전은 좀 시원하게 선두권을 나섰습니다만 좀 페이스 안돼 좀 실패했었죠. 물론 내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 불안 요소에 대해서는 당일 상태까지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보는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김화런치는 발주가 나쁘지 않은데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다가 종반 걸음만 보였단 말이죠. 종반 지구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했는데 지난 1300m에서 약간 좀 오버 페이스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이견 위원, 네. 7번마 금케라를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자, 지난 경주와 같은 전개를 이번 경주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본 겁니다. 이제 이번 경주에 이제 선행을 저는 4번마 용청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나서면은 자, 금케라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와 같은 전개를 펼칠 겁니다. 선입 전개를 펼치는데 자, 용청이 지난 경주와 같은 경합성이 없이 선두권에서 버티는 거리를 보일 수 있다라면은 선입권에서 펼칠 수 있는 마필은 자, 1번마 김화런치와 7번마 금케라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을 김화런치 쪽으로 좀 두기 때문에 금케라는 후순위로 좀 배제를 한 겁니다. 거꾸로 김화런치가 1200m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충분한 경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분 위원들이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1번마 김화런치하고 7번마 금케라 이 두 마필의 좀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은데 약간은 좀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데뷔전에서 선전을 이뤄냈던 마필이죠. 7번마 강북 70이라는 마필이 직전 데뷔전보다 이제 부담점이 좀 늘었어요. 과연 이 부분을 두 분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위원, 7번마 강북 70이라는 마필이 뭐 주행심사 걸음도 상당히 좋았었고 데뷔전에서도 선전을 하고 이번에 부담점이 높아졌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데뷔전 상시가 상당히 좀 역주를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선두권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2선 가담한 이후에 상대권의 압박이 상당히 심했던 모습에도 물론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 상당히 빛을 발하긴 했습니다만 버텨내는 여력감 자체는 강한 인상을 남겨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중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발전 성장세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훈련한 과정의 모습 자체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직전에 뭐 매직탑이라든가 뭐 레디칸, 매직탑은 뭐 1700 첫 도전에서 첫 입상을 일궈냈고 레디칸도 1400m에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할 만큼 강한 편성에서 버텨냈던 만큼 편성적인 강도로 봤을 때 아직은 상승세를 기대해도 좋을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북 70은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이기현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저도 7번마 광복 70, 뭐 늘어난 부담 중량이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거는 분명하지만, 자, 지난 경주에 좀 보여준 여력감이라면은 자, 이번 경주에서는 조건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옆 동반 게이트에 있는 8번마 축하라는 마필과 앞선에서 자, 어느 정도의 자, 경합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백동일 위원님께서 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경주가 뛰었던 편성 자체도 강했던 편성에서 뛰었고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반대로 경주 거리는 줄어들었고 라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7번마 광복 70의 선전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저 역시도 뭐 7번마 강북 70은 형구는 무난히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상대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돌링 위원. 강북 70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내선에 있는 이번 인디너러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걸음의 상승세 자체의 여력은 상당히 좀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폭 자체의 힘이 상당히 강한 마필입니다. 단점 자체가 마필 자체가 고개가 높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걸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모습인데 높은 상황에서도 직전 경주에서는 스피드까지 발휘하면서 선전을 해줬죠. 이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폭감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하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6번마 사천왕이란 마필이 기본 스피드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겨줬었는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상당히 위력감이 있는 주폭으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마필, 앞서 말씀드린 두 마필의 기본 상승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사천왕 자체도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6번마 사천왕의 선전까지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7번마 강복 70의 상대 마필, 2번마 인디러너, 그리고 6번마 사천왕 두 마필이 공교롭게 1,400m를 치르고 1,200m 거리 내로 마필되는데 상대마로 지목해봤습니다. 이현 의원은 강복 70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을 지목했나요? 네, 저는 조금 좀 틈새를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2번마 인디러너와 6번마 사천왕의 선전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마 원더펀치라는 좀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가 이제 14번 게이트였습니다. 자, 출발하면서부터 동반 게이트에 있던 13번 게이트에 있던 왕의 대려라는 마필과 출발하면서부터 부딪히면서 맨 후미로 쳐졌던 마필입니다. 어떻게 시작도 해보지를 못했던 마필이었죠. 맨 후미 꼴찌에서 출발을 하고, 자, 그래도 끝걸음에서는 조금씩 올라왔지만 너무 초반부터 벌어졌던 선두권 격차를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마필의 질주 습성이 이렇게 발주가 거나 그런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초반 선두권에 나섰던 걸음으로 입상을 보였던 적도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5번 게이트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지난 경주와 같은 불운만 없다라면은 광복 70이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만 충분히 정리를 해준다라면은 선의권에서는 5번마 원더펀치라는 마필도 한번 이번 경주에서는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마필로서 5번마 원더펀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현 의원은 강복 70의 인디러너, 원더펀치 두 마필을 지목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강복 70의 상대마를 좀 함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8번마 축하라 마필은 지난 경주 1,300m에 도전했는데 역시 이제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강복 70이 56의 높아진 부중을 달고 이번 경주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을 아예 장악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 경주처럼 따라간다 아니면 오히려 8번마 축하한테는 거리를 내려온 편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8번마 축하라는 마필을 상대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마 강복 70의 상대 마필, 좀 여러 마필이 좀 거론된데요. 좀 함축된 마필로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이현 의원, 지난주 적중력 있습니다. 번개 파워의 진명 깃발 정말 엄청난 한승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현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해 보시죠.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총 12개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찼습니다. 단거리 편성에 순발력 없비싼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 배당 자체가 조금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약간의 좀 변수가 있는 경주라 보시는데 이현 의원님이 준비한 경주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일요 4경주입니다. 토요일에도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일요일 날도 이제 4경주가 됐습니다. 1000m 5등급 12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부터 1분이면 경주는 끝이 납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미라클 도풍부터 12번마 일진마루까지 어떤 마필도 발빠른 마필이 모두 다 발빠른 마필들이 포진한 경주 편성, 상당히 박진감도 넘치고요. 출발과 함께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주 편성과 전개입니다. 좀 공격적이고요. 좀 과감하게 한번 이번 경주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문세현 기수가 기승한 11번 퍼펙트 BC, 안쪽에는 1번마 미라클 돌풍, 승급전이지만 선두권 나서는 3번마 당찬적, 이런 마필들도 여러 마필들 대두될 수 있는데, 그래도 선두권도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마필, 걸음이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브라이언이라는 마필, 이 한 마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고요. 이번 경주 최대 관심 마필입니다. 7번마 점입 가속이라는 마필. 지난 경주 과천대왕과 지상파워라는 마필. 지상파워라는 마필은 늦발하면서도 인기대 보답을 했고, 과천대왕이라는 마필은 이변의 주인공이 됐던 마필이었죠.
지난 경주, 직전 경주, 두 번의 경주 출발하면서부터 발빠른 이 마필이 순발력이 있던 마필인데 출발하면서 게이트에서부터 멍 때렸다. 약간은 좀 멍 때렸다. 자,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출발하면서 약간 느슨한 경주 운영. 화이팅이 좀 부족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세 번째인데 7번마 전입 가서는 그런 발걸음을 보이지 않고 그런 전개를 풀어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1000m 상당히 난타전이지만 이번 경주에서 저는 다른 마필들은 현장에서 취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7번마 전입 가속과 6번마 브라이언의 조금은 공격전이지만 한방막건으로 이번 경주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예,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로 이제 받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 추천 경주 어찌 보면 그 이기현 위원의 추천 경주고 승부 경주입니다. 근데 점입 가속과 6번마 브라이언 요 두 마필에 우선적으로 선전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 보시길 당부좀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이기현 의원께서 그 상대마로 선정한 마필이 이번마 실버 그레이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위 5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어찌 보면 좀 쉽게 접근하면 쉴 수 있는데 역시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이 몇 두가 있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어떤 말이 선입으로 응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까다롭다라고 평가되는 경주인데요. 먼저 이기현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네. 그래도 입상권 전력으로서 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안쪽에 자리 잡은 1번마 퍼펙트 클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요. 자, 안쪽에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선두권에 나서면서 입상을 이어왔고 자,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렸을 때는 조금 아쉬운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좀 발빠른 마필도 상당히 많은데 이 마필은 자, 이번에 1번 게이트고요. 중속과 종속까지 겸비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 자, 외선에서 아쉬움을 이번 경주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마필 1번마 퍼펙트 클론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퍼펙트 클론은 뭐 단순한 취입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전개상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백돈희 의원 이번 경주에 입상권 전력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희 역시도 1번마 퍼펙트 클론의 회복세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좀 바깥쪽으로 좀 치우치는 코너링이 좀 좋지를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측 주로에서의 경주와 바깥쪽 주로에서의 경주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는 마필입니다. 9월 5일 당시에는 내선에서 퍼펙트 클론이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58초9 서울 1000m 단거리에선 최고 기록을 세웠던 마필이었죠. 직전 경주 아쉬움 남겼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바깥쪽에 누가 선두권을 장악하더라도 내선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충분히 상승세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퍼펙트 클론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1번마 퍼펙트 클론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현이요. 네.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3번마 빅세븐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지난 경주하고 부담 중량이 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차가 이제 500kg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기승기수가 이제 또 다카시 기수입니다. 자, 선행마 모리에는 상당히 좀 일가견이 있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자, 동일 경주 거리입니다. 뭐 발빠른 선두력도 있는 마필 3번마 빅세븐. 다시 한번 좀 선전을 기대하고 싶겠고요. 자,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 바로 뒷선에 자리를 잡으면서 선입권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자 8번마 성상가야라는 마필입니다. 자, 기승기수가 이제 이찬호 기수에서 자 김동철 기수로 이제 기수가 이제 좀 교체가 됐는데 자 마필의 능력으로는 선입권에서는 충분히 한 발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성상가야의 선입 한 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3번마 빅세븐과 8번마 성상가야를 말씀해줬고요. 백돌리요.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저 역시도 3번마 빅세븐의 최근의 상승세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우선은 다리가 좋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 공백 이후에 차근차근 경주력을 쌓으면서 직전 경주에서는 다카시 기수의 강력했던 말머리 속에서
선두권을 무난하게 장악해냈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는데요. 비록 부중 자체가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빅세븐이라는 마필 자체는 뭐 단거리에 굉장히 특화된 마필인 것 같아요. 1000m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이라면 늘어난 부중이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 바로 4번 레드빅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오고 나서 우승을 차지하고 한동안 좀 기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난 스피드로 상당히 역주를 돋보이는 세력이죠. 무엇보다 이 마필의 장점 자체는 선두권 장악했을 때도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만 따라가는 2선 전개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이번 경주 레드빅의 상승세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백돌리오는 그 퍼펙트 클론의 상대 마필을 3번마 빅세븐, 4번마 레드빅을 말씀해 줬습니다. 이외 전력들 보면 6번마 더블럭키가 약간 이제 공백을 있지만 이 마필도 좀 선입형에서는 좀 특화된 마필로 평가되고요. 뭐 8번마 성상가에는 이견이 발생했고 9번마 무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필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마필은 5번마 허스캠프도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번마 허스캠프하고 3번마 빅세븐 과거의 능력까지 도출한다면 이 5번마 허스캠프가 왜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는지 이게 좀 아쉬운데요. 5번마 허스캠프도 1000m 경주에선 선입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총 12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최근 상세를 보여준 마필, 직전 경주 이제 선전했던 마필이 7번마 금순이 검지와 여기에 이제 12번마 킹어 헤드란 마필이죠. 12번마 킹어 헤드란 마필은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오히려 잘 뛴 것 같아요. 그래서 7번마 금순이 검지와 12번마 킹어 헤드가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역시 그 지난 경주에 공백전에 뛰었던 말이죠. 11번마 스페셜 로드힐이란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11번마 스페셜 로드힐이란 마필은 마체가 아주 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좀 어찌 보면 발바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하이 등급 때 보면 조금 힘으로 뛴다라는 평가를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좀 매번 그 2차권에만 왔던 그런 착순권에 왔던 이런 말인데 이 제곱 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지난 그 공백전에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평가가 되는데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번마 로드힐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고요. 역시 인기마인 7번마 금순이 검지 그리고 12번마 킹웨이드 여기에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말이 5번마 스트롱샤인이라는 마필이죠. 지난 경주는 부담 중량 때문에 못 뛰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에는 뭐 적정 부중, 감량 기술을 기억했기 때문에 5번마 스트롱샤인까지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가장 중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스페셜 로드힐입니다. 일요 부산 상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자, 부산 경마 상경주도 게이트는 꽉 채웠습니다. 14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 직전 경주에 인기를 끌고 부진했던 마필이 함께 어우러진 현등급 기복형 마필, 이런 마필 간에 좀 난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먼저 백동일님한테 여쭤볼까요? 참 까다롭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평가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서 입상권 전략이 좀 안정적이다 하는 마필이 있을까요? 예,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누가 더 잘났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누가 더 선두력이 빠르다, 누가 더 강하다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주가 오늘의 3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내선에 있는 1번마 재간둥이의 회복세에 대해서 한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마체가 좀 얇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입상 당시에는 좀 선취권의 모습으로 좀 몸싸움을 피해서 보였던 모습이 많았었는데 직전 경주 서인섭 기수가 기승해서 외곽에서 상당히 좀 여유감이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 줬는데요. 무엇보다 당시의 경주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싶었던 점은 발주 자체에서의 스피드는 가장 빨랐습니다. 굉장히 빨라서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었음에도 좀 다소 무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외선을 돌고도 직선에서 채찍 반응이나 추진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특별히 누가 선두권에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간둥이가 최근에 보여준 스피드, 직전에 보였던 변화된 스피드라면 내측에서 충분히 선두권을 좀 더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두권에 좀 빠르게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적인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재간둥이를 입상권 전략 좀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저도 1번마 재간둥이에 좀 관심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난 경주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번 경주에 함께 출전하는 11번마 헬로 챔프가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 그리고 내선주로가 무겁고 외곽주로 가벼웠는데 지금 그 백돌리 위원이 말씀한 그 재간둥이가 외곽에서 여유 있게 출입을 했죠.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믹서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마 재간둥이 저 역시도 관심 갖고 싶습니다. 이현이요. 네. 이번 경주에서 좀 입상 기대치 있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지난 경주에서 뭐 상당히 좀 인기를 모았지만 좀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죠. 자, 9번마 원일 에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자 질주십성이 선두권에 나서는 경주 흐름에서는 좀 걸음이 좀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따라가야지 좀 걸음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경주, 자, 이번 경주와 경주 전개의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앞선에 나서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이번에도 선두권을 나설 수 있지만 자,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따라가는 모습으로 좀 선입권에서 경주를 좀 풀어가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 전구간을 좀 힘으로 뛴다는 좀 모습은 좀 있지만은 자, 이번 경주 자 11번 헬로 챔프라는 선행 마필이 나와 있고요. 자, 재건받고 나오는 7번마 금포밀이라는 마필도 자, 선두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마 원희레이스가 자, 지난 경주 무리한 앞선 전개로 아쉬웠다라면 이번 경주에 선입권에서 좀 서력을 좀 기대하는 마필로서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원힐레이스란 마필이 2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주행 심사를 통해서 좀 발전 기대치를 보였고 실전에서는 좀 아쉽게 2차권에 좀 성공을 했던 말이죠. 예측보다는 생각보다 이제 걸음이 좀 덜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난 경주가 1,400m에서 좀 아쉬움을 줬다라고 평가됩니다. 9번마 원힐레이스 이기현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요. 백돌림 의원, 재간둥이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을 선택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직전 경주 공백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바로 이번마 퍼프루션의 회복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3개월 만에 출주를 했는데 당시에 주로가 좀 가벼웠던 모습이 있었어요. 바깥쪽에 있었던 썬데이 로얄이 빠르게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좀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태가 떨어졌던 퍼프루션으로서는 좀 아쉬웠던 좀 끈끈함만 보여주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출전 주기를 맞아서 좀 짧은 출전 주기지만 상태를 좀 빠르게 만들고 나오는 모습인데 직전보다는 확실히 좀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에 대한 회복세에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만 원희레이스 2억이 넘는 고가의 매니피에 자맞죠.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좀 앞선 마필인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원희레이스란 마필은 훈련 때만 보면 와 정말 명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잘 뜁니다. 뭐 병합 때도 잘 뛰고 뭐 주폭도 여유가 있고 지세도 워낙에 좋은데 그 훈련에서의 성과 자체가 잘 연결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성 자체 전체적으로 강도 자체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준비 자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원희레이스의 훈련 성과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재간둥이의 상대 마필을 2번마 퍼프로션과 9번마 원힐레이스를 말씀해 줬고요. 이 의원이요. 네. 원힐레이스의 상대 마필 어떤 말에 지목하고 있습니까? 네, 선취권 마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5번마 세븐파티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당일 마필의 상태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지난 경주에 이제 골마겸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뭐 걸음의 상태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출전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의 좀 질주 습성은 상당히 좀 물고 튀려는 습성이 좀 상당히 좀 강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지난 경주에서도, 지지난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기승했던 자 임성길 기수가 자, 마필을 좀 끌리는 모습, 물고 튀려는 모습을 좀 제어하느라고 자, 걸음을 좀 보이지 못했는데 마필과 임하옵도 여러 번 좀 맞춰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좀 이번에 만회해 주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마 퍼프로션입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도 뭐 공백이 있으면서 출전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백동일 위원께서 선훌령을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 자, 이번 경주도 이 마필도 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라면은 충분히 자,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 2번마 퍼플 오션까지는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9번마 원힐레이스의 상대 마필을 5번마 세븐파티 그리고 2번마 퍼플오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이 일단은 그 가장 입상 기대치 있는 말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1번마 재간둥이 그리고 9번마 원힐레이스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라 그러면 2번마 퍼플오션이 있어요. 좀 이런 말들이 좀 분산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 마필만 더 분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공백 있는 7번마 금포 미르와 9번마 원일레이스, 여기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월드킹까지 있죠. 근데 12번마 월드킹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에도 선전을 했다 하지만 전개상 불리한 레이스에서도 근성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전 12번마 월드킥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7경주는 국내선 오픈 1400m 마련 경주 안말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배 대상 경주 1위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부산과 서울이 교류 경주로 펼쳐지는데 올해 들어서인가요? 부산 경마의 19조 마방에서 대상 경주만 양동작전에서 연거푸 우승과 2차권을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도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두 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 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 기대치는 말, 어떤 말을 선정하는가요? 네, 뭐 정상 출전주에 나와 있다라면은 뭐 12번 퀸즈 블레이드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공백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래도 조금은 좀 내려놓고 싶고요. 자,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4번마 위너스 마린이라는 마필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19조 마방에서는 이번 경주에서도 두 마필이 이제 동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4번마 위너스 마린이라는 마필, 자, 이번에 같이 출전하고 있는 북벌 신화와 인디언 스타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에 같이 출전을 했고요. 자, 3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은 결승선을 넘어섰을 때 걸음 여력감을 봤을 때는 4번마 위너스 마린이라는 마필이 더욱더 좋은 걸음을 보였고요. 자, 기승했던 양영남 기수가 조금은 좀 마필의 능력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니었나. 조금은 화이팅이 좀 더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승 기수를 조성근 기수로 교체를 했다는데 조금 더 좀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4번마 위너스 마린에 좀 더 서력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4번마 위너스 마린은 상대적 인기에선 조금은 밀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4번마 위너스 마린을 이기현 의원이 말씀해 줬고요. 백동희 의원, 어떤 말에 선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좀 공백기가 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말 중에서는 거의 지금 보여준 모습에서는 거의 최강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게 12번 퀸즈 블레이드 같습니다. 도입 당시부터 경남신문배 대상 경기 2위를 했고요. 브리더스컵 2위, 코리안 더비에선 신마신차 낙승, 또 오크스배에서는 또 오마신차 낙승. 대상 경주에서도 굉장히 역주를 많이 펼쳤었고 그 이후에 좀 부담과 상태가 떨어지면서 대상 경주 연이은 한 5위 정도권의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금 42주, 약 거의 10개월간의 주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디 병력이 있었다라기보다도 마필 힘 한 배 차는 좀 길게 마필을 좀 끌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하는 모습들, 그리고 재검시의 모습들,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들, 전의 모습보다도 힘찬 모습이 있었고요. 설에 올라와서도 북벌 신화와 다시 한번 걸음을 맞춰보는 모습인데 오히려 열감도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퀸즈 블레이드의 선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12번마 퀸즈 블레이드의 선전을 기대한다. 백돌림 의원이었고요. 이기현 의원, 네. 위너스 마린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을 지목했나요? 저 역시 그래도 12번 퀸즈 블레이드를 언급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백던 위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필이 2억 6천이고요. 자, 실전 경험이 이제 15번을 뛰는데 복승률이 80%라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장기간에 이제 휴양을 갔다 왔다라는 게 과연 실전 경험, 새벽 훈련 시 모습이라든지 마필의 기본 능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데 그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갈 문제인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자, 서울 마필로서 두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9번마 매니먼이라는 마필이죠. 자,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너무나 좋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선두권에 나설 수도 있고요. 선위권에서도 충분히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13번마 피노루아나라는 마필이 과연 어느 시점에 한 번에 힘을 몰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변권이 가능하는데 마필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3번마 피노누아 서울 마필 두 마필까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위너스 마린의 피노누아.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위너스 마린의 12번마 퀸즈 블레이드하고 9번마 매니머니 그리고 피노누아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백돌림 의원,
이번 경기 퀸즈블레이드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을 지목했나요? 저는 이번에도 19조의 매직이 좀 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3번은 북벌신화인데요. 최근 이 마필이 스피드보다도 힘적인 모습이 좀 강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선두권에 누가 있더라도 뭐 장악하거나 따라가는 압박해서 굉장히 좀 여유가 좋은 모습으로 상승세가 뛰어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19조의 김영관 조교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편성을 읽는 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마필 자체를 좋은 말들을 출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딱 될 수 있는 곳곳의 요소에서 마필을 잘 출전시키는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 여력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한 또 게이트 이점까지 있는 북벌신화 충분히 상승세의 이점은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자,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기대치가 좋은 게 9번 매니머니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도 좋지만 이 마필의 특성은 상당히 안말치고도 근성이 좋죠. 전개에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막판에 몰아붙이는 탄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강자와의 경을 많이 쌓았던 매니머니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한테 딱 한 마필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퀸즈블레이드, 북벌신화, 위너스 마리, 거다 매니머니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딱 한 마필이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8번마 지붕사랑이 이제 조창욱 기수가 기선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 대상 경주를 준비했을 때 이세마 때죠. 이세마 때 보면 정말 대단한 느낌을 받았던 말인데 선행을 갔을 때 잘 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안말들 간의 장풍파랑을 취입으로 이겼던 말입니다. 그래서 8번마 지붕사랑 과연 어떤 말인지 먼저 이기현 위원한테 여쭤볼까요? 네. 8번마 지붕사랑이 3월 1일 경주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네. 뭐 대상 경주에서 일단 졸전을 펼쳤고요. 일반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 말에 기대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뭐 3월달 경주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지붕사랑 과연 어떤 전개를 풀어갈까 뭐 궁금도 하고요. 자 강마들 뭐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는 능력 마필들하고 과연 이 마필은 지금 현재 3등급 마필인데 어떤 경주력을 보일까?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당일 상태라든지 뭐 8번마 지붕사랑의 화이팅, 뭐 선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번마 지붕사랑 새벽 교육 컨디션 보셨나요? 네, 우선 부산에서는 좀 더 강도 있게 하고 올라왔고요. 예. 서울에 올라와서는 위너스 마린과 이제 병합을 해주면서 잘 따라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사랑이란 마필 자체가 과거 선두권보다는 최근에 뛰었던 좀 참고 타는, 좀 감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인상을 많이 남겨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 편성 자체에서도 자기 페이스대로만 타준다면 어차피 선두권에 나선 마필들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타줄 수 있는 지붕사랑, 이변권 도전 세력으로는 결코 무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지붕사랑 같은 제가 늘상 이제 대상 경기 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견제 없는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 꼭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는데 지붕사랑이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에서 선방을 했던 말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뭐 당대 천왕을 끌었던 레이스는 맞습니다. 장풍바랑하고 약간의 뭐 경합성 레이스도 펼쳤던 경주인데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너무나 열감을 느꼈죠. 그래서 대상 경주에서도 인기를 모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출주주기가 깨지면서 좀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위원 지난주 추천 경주 적중력이 많네요. 지난주 메인스테이의 유닝넘버 상당히 좋은 대단을 엮어내 주셨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는 8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데이트를 딱 쳤습니다. 11월 달 둘째 주 경마입니다. 근데 연말로 다가오면서 많은 마필들이 이제 출마 등록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렵겠죠. 많은 마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기마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경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뭐 인기를 모으는 마필 중에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백돌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백돌 위원님. 네, 8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리를 드릴 수 있는 편성이고 상승세에 대한 믿음이 좋은 마필을 출주를 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 마필들이 마필들이 출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심 마필로 다시 한번 손색이 없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12번마 마이티잼이죠. 자, 이 마필은 데뷔 초에도 주인 검사실 때부터 주폭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세를 기대했던 마필인데 마체가 좀 얇아요. 430kg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는 초반부 이제 경주를 치르고 나서 식욕 부진 때문에 체중의 증감이 좀 많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차를 좀 어떤 경주에서는 잘 뛰어주고 어떤 경주에서는 좀 페이스 안배를 못 해주고 좀 기복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었는데 이제 안정감이 좋아진 최근의 모습 자체에서는 스피드보다도 마체가 얇은 모습에도 상당히 주폭이 좋은 모습으로 상승세가 뛰어난 모습이죠. 9월 19일 1700 첫 도전에서는 차분하게 좀 의지 적은 모습에서 걸음을 쟀던 모습이었는데 여유감을 남겼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체이싱 달러즈란 강자가 있었던 모습에서도 걸음을 남기면서 입상으로 이제는 능력을 표출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체가 얇기 때문에 부담 준량이 다소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3kg까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마필이고 이번 편성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두권을 나설 마필들의 스피드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도 기존의 선행을 나섰던 마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티잼 자체가 기본 발주 능력보다도 순간적인 중속이 좋아요. 외곽 12번 게이트 딱 직전만큼만 띄워준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편성의 우위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도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은 좀 정해져 있다는 판단인데요. 직전 경주 점핑 출주를 했었고 이번에도 점핑 출주를 감행하고 있는 바로 5번 황금세상이죠. 직선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초반에 좀 밀린 전개 이후에도 막판까지 타이밍을 재지 않고 끝걸음을 쟀던 모습이었어요. 거리 적응을 마친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마 선크레스트란 마필이 사실상 직전 경주에서도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좀 선전이 기대가 됐었는데 문제는 박우른 기수의 운영 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빙을 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초반에 중후위권 전개에서 무빙에서 선두권을 가담하는 것은 좋았는데 4선까지 가담한 이후에 3코너에서 다시 한번 또 무리해서 외선을 가담을 하면서 두 번의 힘서진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같이 무리만 해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6번마 듀스인드급이란 마필은 당일 상태 자체는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은 모래 반응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외선을 전개를 해쳤는데 지금 기승기수가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버린다면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유리한 1800, 1700 거리에선 경주 경험이 적은 마필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변 가능성 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12번 마이티잼 중심으로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살핀 후 좀 더 압축적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돌리언은 그래도 1800m에서 선전한 12번마 마이티잼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자 이런 표현이었고 여기에 지난 경기 함께 뛰었던 3번마 선크레스트, 5번마 황금세상을 상대방으로 지목했고 6번마 듀스인드급이란 마필은 1800m에 도전하고 있어요. 과연 이제 문세영 기수가 뭐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얼마나 띄워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밑선을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상대마로 지목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티잼이 마체가 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일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000m 핸디캡 경주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상위 등급에 있는 올해 들어서 그 2등급 뭐 이런 마필들이 1000m, 1200m 경주가 많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께서 유저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왜 이런 경주가 많냐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나라가 그 파트 3에서 파트 2의 기준을 잡는데 1200m를 기록을 가지고 뭐 한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러한 경주가 많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백돌리 형, 이번 경주가 좀 저는 처음에 출마표를 봤을 때 어지럽습니다 이런 제 스스로는 그랬거든요. 어떤 말이 입상 기대치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 마필까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개적 이점을 다시 한번 챙겨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이점을 받은 1번 장산호랑이죠. 자,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분명히 선두권을 장악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해줬습니다. 당시 편선 자체가 바깥쪽에 있었던 비트레코드와 안쪽에 있었던 소사라까지
굉장히 선두권에 치열하게 발휘됐던 경주였는데 결국에는 그 편성에서 싸웠던 모습에도 이겨내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게이트에 입장이라면 이번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좀 더 유리해 보이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서 이번만 럭키라이트라는 마필이 내측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옵니다. 이제 재검 받고 나오는 모습 중에서는 기대했던 모습도 많이 순치가 됐고요.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낸다면 충분히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베스타이라는 마필이 최근 편성 중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의 스피드를 좀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도 순간적인 스피드는 굉장히 빠르죠. 과거에는 뭐 따라가는 전개, 외곽 무리한 전개에서 상당히 선전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최근 대비 가장 해볼 만한 상대와 편성, 전개 조건을 만난 만큼 이변 가능성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백돌기 의원이 말씀해준 마필들 선정들 이래 보면 딱 보입니다. 뭐냐면 장선호랑이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럭키라이트, 베스타이, OS 하다까지 어찌 보면 앞선을 장악하는 뭐 경합이 일어나도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견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관심 마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일본마 장산호랑이. 자, 백동일 의원님께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고요. 저는 거기서 좀 약간만 살을 붙이자면은 행운의 마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0 경주거리 늘리지를 않고요. 계속 1000m, 1200에 출전하고 있고 게이트가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계속된 뭐 행운의 마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만 럭키라이트라는 마필은 자 기본 능력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나 있다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자 질주 습성이 되겠죠. 안쪽으로 기대는 자 악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그 제어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자 6번만 OS 하답이라는 마필이 자 4등급 마필입니다. 하지만은 동일 경주거리고요. 대폭적인 감량이 있다면은 6번만 OS 하답도 자 무시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OS 하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월등을 한 거죠. 근데 그 단거리 편성에서 좀 강자의 모습이었나 이런 평가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숨어져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7번마 포트레이나 8번마 비트레코드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까지는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입상권 전력으로서는 뭐 1번마 장성호랑이가 좀 낫지 않나라고 평가되고 상대 마필은 조금은 고민을 해볼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포츠 주경마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빙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 준비하고 1위 경마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